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자, 어느 순간 롯데가 공채보다는 계열사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여러 계열사가 비슷한 식의 또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무슨 공채 느낌인데, 우리가 알아볼 채용 계열사는 어딘가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구직자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계열사는 총 7개입니다. 네. 7개 계열사에서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일반 전형과 그리고 네. 인턴을 거치고 평가를 통해서 전환이 되는 인턴 전형이 진행되는데, 각각 계열사마다 그리고 전형마다 직무마다 접수 마감 일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개 계열사 채용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먼저 보면,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인턴 전형을 모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둘 모두 9월 12일 다가오는 일요일에 서류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오. 롯데 슈퍼는 같은 유통 계열사임에도 인턴 전형을 모집하고 있고, 대신 서류 접수 마감은 12일 일요일 동일합니다. 반면에 같은 유통사지만 백화점은 인턴 전형을 모집하는데 서류 접수가 조금 더 넉넉해요. 14일 화요일까지 모집 중이라는 거. 그리고 화학회사로 넘어와서 케미칼과 정밀화학 채용이 진행 중인데, 모두 다 일반 전형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미칼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같은 일반 전형이지만 연구지원 직무와 안전환경 직무에 따라서 서류 접수 마감 일자가 좀 다릅니다. 연구지원 지원하실 분들은 9월 10일 금요일 내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안전환경은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까지 조금 더 넉넉하게 받고 있다는 거, 요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 쪽으로 넘어와서 오토리스와 렌탈이 있는데, 오토리스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까지 조금은 넉넉하게 서류 접수 기간이 남아 있고요. 반면에 롯데 렌탈은 이 렌탈을 지원하실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일반 전형과 인턴 전형 모두 모집하는데, 자, 9월 22일 수요일,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 게 일반 전형과 인턴 전형의 오토렌탈 영업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 게 인턴 전형의 전략기획 직무예요. 그래서 이 각각 직무마다 전형마다 모두 다 다른 것이 롯데렌탈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 공고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이번 수시 채용 공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롯데 7개 계열사에서 뭐 일반 전형, 인턴 전형도 나뉘고 또 서류 접수 마감 기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채용과 인턴 채용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전형은 좀 차이가 있겠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요. 그 서류 전형 자소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계열사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롯데 인적성인 LTEP을 치르는 계열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르는 조직적합도 검사라고 하는 인성검사만 치르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 거친 뒤에 면접, 그 일반 전형에서는 보통 면접 전형이 원데이 면접으로 이루어지죠. 하루에 여러 개 면접 요령을 진행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합격하면 최종 바로 A그레이드인 정규직으로 합격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인턴 전형으로 모집할 시에는, 지원할 시에는 서류 전형을 거친 뒤 똑같습니다. 서류 전형 자소서 쓰는 건요. 인성 검사를 치릅니다. LTEP은 제가 보는 케이스를 못 봤어요. 인성 검사를 보고요. 그다음 1차 면접, 원데이 면접이 아니라 1차 면접을 따로 실시한 뒤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인턴 실습 기회가 주어지고요. 인턴 실습 후에 전환 면접이라고 불리는, 보통 임원 면접과 PT 면접을 진행하는 최종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이 되는데, 이것도 계열사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인성 검사나 1차 면접이 함께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계열사의 이 채용 프로세스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계열사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롯데마트부터 살펴볼게요. 일반 전형, 인턴 전형 채용을 동시에 진행 중이네요. 맞습니다. 일반 전형, 인턴 전형 모두 진행 중이고, 서류 접수가 모두 12일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잘 주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를 보면, 먼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IT와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신입을 모집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그 가장 유통에서 화두가 비대면, 뭐 온라인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또 롯데마트가 굉장히 또 공들이는 게,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대신에 오프라인으로 와서 대면을 최소화하는, 가장 많은 대면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 이제 결제할 때 우리 결제를 도와주시는 그 분들과의 뭐 카드를 주고받는다라든지 하는 상황일 텐데, 그 부분을 오로지 다 무인으로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지금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일단 IT 기획 운영 직무는 당연히 IT니까 컴공 분들이 우대가 될 거고요. 수행하시는 업무는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IT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보통 산업공학을 우대해주는 케이스가 많이 없는데 여기서의 산업공학은 아마 담당 업무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효과 분석에 조금 더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러한 부분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아마 컴공분들이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이나 네. 아니면 DT 기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는 앱 기획 운영과 고객 분석으로 구분해서 일반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앱 기획 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앱 이름이 롯데마트 고예요. 새로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앱스토어든 아니면 네. 안드로이드 마켓이든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한 빅데이터 그 수집하는 그리고 분석하는 채용이 바로 이 앱 기획 운영의 빅데이터고요. 보시면 컴퓨터 공학이나 산업공학은 당연히 우대가 되는데 심리학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네. 아마 심리학은 글쎄 뭐 많이 뽑아봐야 한 명일 텐데 왜냐하면 당연히 앱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아니면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생각, 행동의 패턴을 공부하는 이 심리학자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기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간접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그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지를 심리학 분들이 조금 더 조언해 줄 수 있다는 생각하에 우대 전공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TO는 컴공이나 상공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빅데이터 고객 분석은 전공 우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통계학이랑 수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아래에 자격증도 SQLD나 SQLP 빅데이터 분석회사 자격증 소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여기는 통계학 수학 분들이 보통 채용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컴공이나 산공은 IT 기획이나 앱 기획 앱에 모바일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앱 기획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 전형으로 넘어오면 방금 말씀드린 일반 전형이 모두 본사,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채용이 진행이 네.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고요. 인턴으로 넘어오면 크게 두 가지 직무에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네. 인턴은 접수 후에 서류 접수 그리고 인성 검사 그리고 그 1차 면접을 하고 인턴을 바로 수행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스잖아요. MD에서 공공명을 채용을 합니다. 아마 많은 인문계분들이 롯데마트를 지원한다고 하면 MD를 지원하실 거예요. 전공 무관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매장에 어떤 제품을 들여야지 사람들이 많이 네. 구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과 비식품으로 나뉘어서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비식품 파트에서 식품이야 원래 오프라인 뭐 이마트의 그로서리 마켓 이런 것들과 CJ도 마찬가지로 해서 식품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비식품 차원에서 굉장히 또 공을 들이는 게 롯데마트의 하나의 요즘의 사업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게 비식품 부분에 뭐 H&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 말 기준으로 롭스를 롯데마트가 편입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롯데마트 매장 내에 있는 롭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네. 또 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또 솔솔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롯데가 이 홈 쪽, 홈퍼니싱 분야에 굉장히 또 공을 들이고 있어서 한샘에 대한 인수를 또 추진한다라고 한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룹 내에서.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해서 아마 한샘이 들어오면 롯데 하이마트처럼 한샘을 그 자체로 법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롭스를 롯데마트 하에 사업부로 가져온 것처럼 한샘과의 또 시너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홈과 관련된 이 비식품 분야도 굉장히 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합의 분야에서는 펫 부분에서 굉장히 또 롯데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펫과든 아니면 요즘에 오픈한 콜리올리 같은 롯데마트 내에서 요즘에 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그렇죠. 네. 가정이 한 1,400만 인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견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그들을 겨냥한 이 펫 분야에서의 좀 전략 추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더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MD를 지원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디자인도 공공인데 디자인은 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장에 갔을 때 실제로 고객과 마트가 만나는 부분에서 접점 분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전단지나 포스터 아니면 붙어있는 현수막, 홍보물 이와 관련된 디자인 그래서 여기서의 디자인 전공은 아마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포장 디자인 분들이 지원하실 거고요. 그리고 공간 디자인은 말 그대로 인테리어나 VMD 건축이나 인테리어라고 해서 우리가 매장 내를 어떻게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꾸밀 것인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채용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아마
여러분들이 전공하신 디자인 둘 다 떴을 거예요. 보통 이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만 뜨거나 공간 디자인만 뜨거나 할 텐데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회가 많게도 이 두 모두 디자인이 떴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지원해봐야 될 그럴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전형과 인턴 전형 좀 많은 직무를 채용하는 롯데마트의 공고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쌤, 근데 왜 일반이랑 인턴이랑 나누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제 생각에는 일반 전형에 보시면 IT랑 빅데이터 직무만 일반으로 바로 정규직으로 네.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 지금 롯데마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마트에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식품 같은 케이스는 컬리라든지 아니면 쿠팡들에 많이 밀리고요. 그래서 이 결제나 IT 쪽으로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MD나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볼 수 있는 현업에 네. 업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 아무래도 IT 쪽보다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전형에서 똑같이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텀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날 거예요. 네. 인턴 수행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인턴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 공고가 떴으면 최종 합격 발표가 한 12월 달에 났을 네네. 건데 3월이나 늦게는 7월에도 정규직 입사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시급한 포지션인 IT나 빅데이터를 바로 정규직 채용인 일반 전형으로 넣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전형과 인턴 전형에 대해서 그 롯데마트 내에서 이 두 전형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게 딱히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심리학 전공인데 아까 말한 빅데이터 앱 기획과 MD를 같이 지원을 하고 싶다. 요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네, 기억해 네. 두시고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아까 나머지 7개 계열사 중에 6개 계열사, 마트를 제외한 타 계열사와의 중복 지원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본 게 롯데마트의 채용 공고였고 이번에는 또 롯데 슈퍼에서는 인턴 전형을 뽑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슈퍼는 인턴 전형, 이제 인턴 수행 후에 전환이 되는 인턴 전형인데요. 크게 세 가지 직무에 대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본사, 서울에서의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경영 일반은 말 그대로 우리 경영 지원, 경영 전략 기획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괄호 열고 있는 업무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 지원, 노무, 그러니까 인사 쪽이 되겠죠. 그리고 IT 전략 지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대사항에 IT 빅데이터, 통계 이런 전공들이 넣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 직무도 경영 일반에서 뽑는다라는 게 조금 독특하다라는 거. 일반 인문계분들이라면 보통 슈퍼를 전한다고 했을 때 경영 일반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고요. 그리고 MD는 보시면 아까 롯데마트의 MD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권에서의 채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슈퍼는 본사에서의 MD예요. 그래서 이 롯데 슈퍼 같은 경우는 영업관리자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롯데 슈퍼를 담당을 하는 영업관리자 제2 채용이라고 해요. 보통 초대졸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8월 달에 뽑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롯데슈퍼의 상품들을 머천다이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자릿수를 채용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롯데마트의 MD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 네. 롯데슈퍼의 MD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보시면은 뭐 애견, 원예, 수산, 숙산식품, 조리 전공하신 분들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뭐 전공 무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인문계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점포 기획은 앞서 말씀드린 롯데마트에서 디자인 중에 공간 디자인을 지원하시는 분들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나 공간학 전공하신 분들이 우대인데 아마 캐드나 건축 기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우대해 주는 거 보면 건축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공간학이 보통 이제 이분들 간의 경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외적으로 점포 기획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될 케이스는 거의 제가 못 봐서 이분들 간의 경쟁이고 수행하시는 업무 역시 영업전 현장 레이아웃이나 아니면은 그 MD 기획 레이아웃 마찬가지로 롯데마트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근무지는 본사에서 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롯데는 딱 지금까지만 봐도 우대 사항이 딱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딱 우대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일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이번 채용은 인턴만 진행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롯데백화점이 인턴 언제 순간부터 롯데백화점은 이제 인턴으로 보통 채용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막 대신에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면세점은 과거에는
조금 고스펙자들이 들어간다는 네. 인식이 네. 있었어요. 면접도 기존과는 다르게 뭐 영어 면접도 여기 특별히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했는데 인턴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지원 자격이 살짝 낮아지면서 영업 지원, 영업 MD 모두 두 자릿수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영업 지원부터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영업점, 영업기획, CRM, 마케팅, 온라인, 인사, 구매 이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무지가 보면 경북, 경남, 충청, 호남이잖아요. 네. 실제 영업 지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전국 각지에 있는 백화점 안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본사가 아닌 영업점 그 백화점 내에 있는 백오피스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영업 MD분들은 그 같은 백화점 내에서 네. 실제로 이제 플로어에 나오셔서 내가 맡은 카테고리가 어떻게 매장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네. 어떤 브랜드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브랜드가 안 되는지를 실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MD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우대 조건 중에 패션, 의류, 의상, 그러니까 의류 쪽, 패션 쪽과 식품 쪽, 리빙 쪽에 대한 전공자를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분들이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백화점 1층이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뭐 화장품이나 이런 네. 쪽이었는데 요즘은 명품 매장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맞는 층이 1층이든 아니면 식품 코너로 가서 지하 1층으로 가든 아니면 저 위쪽에 보통 뭐 키즈 존으로 가든 자신이 맡은 플로어에서의 상품군별 영업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브랜드들의 입퇴점 관리라든지 네. 그런 계약들도 보통 이 영업 MD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문서 작성 업무, 계약서에 대한 조항 같은 것들을 따지는 것이 영업 지원 부서에서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조금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같이 협업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백화점 내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금이겠나마 여러분들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롯데백화점이 있으면 훨씬 더 합격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동은 못해요? 한번 들어가면? 할 수는 있죠.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 기지로 일을 하다가 서울 본사로 갈 수도 있죠. 소공동에 있는 곳으로. 근데 일단은 시작부터 내가 어떤 우리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 기획을 세우고 이런 내용은 조금 우리가 이해도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턴으로 일을 시켜보고 그러니까요. 조금 보겠다라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그래서 근무지가 이렇게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방금 말씀드린 롯데마트, 롯데슈퍼 그리고 롯데백화점까지 네. 모두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의 그 묘미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MD 직무가 모두 다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롯데마트, 슈퍼, 백화점. 그래서 뭐 MD 준비하신 분들은 기회가 벌써 3개나 열린 거기 때문에 백화점까지 꼭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모두 그 서류 접수 마감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점은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지원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롯데백화점 공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또 일반 전형 채용을 진행 중이에요. 네, 화학회사고요. 요즘에 또 석유화학 관련해서 석유화학이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롯데케미칼은 또 신사업, 수소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네. 공을 들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경쟁사에다가 그 인재를 뺏기지 않는 선제적인 인재 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지금은 안 떠 있지만 또 굉장히 산학 장학생 채용을 3학년부터 채용을 하려는 그런 공고도 많이 열려 있고요. 상반기엔 열려 있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곧 있으면 열릴 것 같아요. 삼성이 열려 있고 SK도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뭐 현대는 뭐 원래 수시 채용을 해왔고 그래서 이 그 수소나 아니면 좀 미래 그 공학도 분들의 선제적인 인재 확보를 위해서 롯데케미칼도 뒤처지지 않고 바로 산학협력 관련된 좀 인재를 뽑을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이고 지금 떠 있는 공고는 연구지원직과 안전환경직무 채용이 있습니다. 연구지원직은 서류 접수가 내일 마감이 되는 직무이긴 한데 1년 계약직 근무 후에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라는 단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죠. 인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으로 올라와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연구지원 실무 경력자인데 뭐 담당 업무를 보시면 사실 이게 공고를 보시면 이 원래 연구지원직이 고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신 분들이 이 담당 업무를 과거에 해봤을 리가 없죠. 만무하다고 전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지원 문턱이 대졸이나 석사가 아닌 것은 반갑지만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이력이나 아니면 좀 못해도 초대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무지는 연구소가 있는 대전이고요. 그리고 안전환경 직무가 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봤는데 이게 조금 특징적인 게 원래 안전환경 직무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자격 요건이 필수로서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였어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바뀐 거예요?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네. 고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고졸 이상인데 그 아래 보시면 필수로 대기환경기사나 산업위생관리 기사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대졸 이상부터 딸 수 있습니다. 말장난한 거예요? 그리고 대졸이 아니면 네. 초대졸이면 초대졸을 하고 실무 경력 1년, 실무 경력 네. 2년이나 그러니까 3년제를 나오면 1년이고요. 아. 대학교를 나와야지 딸 수 있는 자격증을 필수로 두고 갑자기 학사 이상에서 굳이. 고졸로 나눠놓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로 수혜받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어. 고졸로 그 일단은 수정 경력인데 빠르게 방해산업체는 아니면 입사를 해서 아. 업무 경력을 4년 이상 쌓은 다음에 기사 음. 취득할 실무 경력 4년이면 취득할 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겁니다. 아. 그런 분들에 대한 채용 TO를 열어둔 거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거 뭐 내정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이거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자격 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기사가 필수 요건으로 있는 걸 봤을 땐 그래도 여전히 대졸분들의 지원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업무수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법규 대응하는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대생분들도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법이나 아니면 요즘에 그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ESG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도 좀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이 지원하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규직으로 뗀 요 안전환경 직무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분들을 위한 리뷰겠죠. 이제 기사들이 네. 있고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그래도 좀 경쟁률이 있을 것 같은 포지션 이 두 가지 직무가 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네. 그렇지만 기사 자격증 획득 참 이건 무슨 승무원 뭐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키 150 이상 단 맞습니다. 천장에 손이 닿을 것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뭐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런 거겠죠. 네, 어쨌든 롯데 정밀화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양한 직무를 여기서는 채용을 하네요. 네, 롯데정밀화학도 요즘에 롯데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또 잘 나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뭐 일단 또 잘 나가는 이유가 그 석유화학 자체가 잘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 이거는 직무도 이제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또 바이오나 헬스 쪽이 굉장히 유명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의약품 코팅제 그러니까 요즘에 먹는 우리가 챙겨 먹는 그 약 네. 알약 관련된 코팅 네, 같은 네. 것들을 네. 여기서 주로 전담하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여기가 그 정밀화학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 먹는 것 중에 비건 이런 채식 맞아요. 굉장히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가공육, 대체육이라고 하나요? 그와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서 음.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또 유망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일반 전형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기도 네. 하고요. 생산 쪽에 채용이 보통 가장 많이 열려 있긴 한데요. 생산 관리와 생산 지원으로 열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생산 관리의 화학이나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공 쪽 네. 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봤을 때 왜 이 전공이 필수인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네. 보통 생산관리, 생관이라고 하면은 산업공학자 분들의 채용도 있는데 생산이 없네요. 어떻게 그런 수율, 분량률을 낮추고 이런 관련해서 그분들의 지원이 조금은 불가할 것 같아요. 필수가 네. 화공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마트에서의 채용이 좀 산업공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생산관리,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공정관리나 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사업장이 울산과 인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근무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와 전기 파트의 생산 지원 쪽도 열려 있고 영업관리가 채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영업관리가 당연히 이제 정밀화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 코팅제라든지 아니면 셀룰로스, 암모니아 같은 제품들을 B2B로 판매를 해야겠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전공 무관인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두 네. 분은 그 대체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거나 혹은 의약품 아니요. 코팅제가 어떤 식으로 생산이 돼서 어디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혹시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젤라틴? 모르겠어요. 젤라틴 저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아야지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영업관리 다른 것들은 다 필수로 전기, 화공, 전공 무관이긴 해요. 우리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제품에 대한 이해도는 공학도 분들이겠죠. 네. 전공 무관이라서 지원은 가능한데 글쎄요, 과연 인문계분들이 이거를 한 자릿수를 이공계분들과의 지식 배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우리가 보통 상경계열분들이 지원을 해서 거래선 유통망 관리,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빵과 관련한 네네. 제빵 관련해서 거래선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되게 또 색깔이 다른 그쵸. 영업 관리일 건데
물론 이제 전공 무관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그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공계분들이 지원하시겠으나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보통 이제 이공계분들이 내가 생산관리 쪽으로 할까? 아, 내가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대신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좀 스킬이 강해.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시지.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그냥 생 인문계가 지원하기에 쉽지 않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연구개발은 화학, 화공인데 이제 석사 이상 분들이라고 허들이 높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삼성이나 SK로 봤을 때 R&D 쪽이나 설계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구개발로 가셔야 된다라는 것. 바이오로직스의 그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간의 경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분들이 지원하실 포지션은 딱히 안 보이지만 그러네요. 이공계분들에게는 또 그래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정밀하게 공부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롯데 오토리스인데요. 이름처럼 이제 자동차를 리스해 주는 곳이죠. 맞습니다. 롯데 렌탈에서 자동차 사업분만 따로 떼서 그 중에서도 네. 리스분만 따로 떼서 나온 사업부인데 어. 하나의 직무만 일반 전형으로 네. 채용을 합니다. 영업기획 관리 직무입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 근무지가 서울이에요. 예. 서울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텐데 여기는 보통 이제 롯데 렌탈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우대사항으로서 회계 재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경 계열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롯데 렌탈도 타 계열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계분들이라면 당연히 여기는 무조건 넣는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어.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롯데 렌탈의 팁이긴 네. 한데 항상 영어 성적을 보유한 사람을 성적이 우대해줘요.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만 하는 보유만 사람? 하면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했냐 제대로 해왔냐 보통 네. 취준생분들은 영어 점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뜨내기들 지나가다가 떴네 나 차 좋아하는데 라고 쓰지 말고 취업 준비를 좀 해보고 너 직업관을 생각해보고 영업기획에 너가 좀 어울리는 인재인지 보고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보유자가 우대인 겁니다. 그러면 근데 만약, 일단 예.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높으면 좋죠. 근데 그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으면 써먹는 게 그냥 이제 여기는 법인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법인 차량 허하호 대상으로 네. 리스를 하기 네네. 때문에 법인 외국계부 대상으로 법인 리스하는 사업부에서는 영어가 쓰이겠죠. 아.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서울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면 대부분의 고객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네, 업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보유자 정도만 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발 사이즈 점수도 상관없다 뭐 이런. 근데 그 정도면 저라면 안 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유자가 우대된다라는 거 그리고 회계 재무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지 경영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만큼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대 조건으로서 상경 계열이라든지 재무 관련된 지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오토리스까지 살펴봤고 이번엔 일반 인턴 전형을 동시에 또 채용 중인 곳이네요. 롯데 렌탈 어떤 공고인가요? 롯데 렌탈도 많은 구직자들이 굉장히 또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일반 인턴뿐만 아니라 특히나 인문계분들이 지원하실 수 그러네요. 있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도 분산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반 전형으로 영업기획 관리는 롯데 렌탈 특이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롯데 렌탈이 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네. 자동차와 관련된 렌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롯데 리스는 규모가 커져서 따로 법인을 세워서 나온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롯데 렌터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네. 그린카도 롯데 렌탈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롯데 오토옥션이라고 해서 중고차 경매도 여기서 하고요. 오. 자동차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렌탈이라고 하면 흔히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뭐 사무용 기기라든지 그러니까 복합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렌탈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가 밀고 있는 게 일반 B2B뿐만 아니라 B2C 시장을 겨냥해서 묘미라는 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묘미. 했어요.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하면 생활의 묘미라고 해서 아, 왜 렌탈을 굳이 정수기나 비대만 할 필요가 있냐. 이제는 막 킥보드나 TV나 안마의자. 안마의자 이런 네네네. 것들 아니면은 명품 백 네. 이런 것들도 렌탈을 해줘요. 해외 명품 예. 같은 거. 굉장히 우리 일상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모든 상품들을 렌탈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부들을 가지고 굉장히 렌탈에서 적극적으로 또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업기획 관리 그리고 재무 파트는 따로 이제 열려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우대 조건을 보시면 회계 재무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죠. 그래서 같은 우대 조건이긴 하지만 영업기획 관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업사업과 관련한 우리가 지금 그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한 그 전문적인 영업기획 관리 앞서 말씀드린 세 개 사업부 중에서 한 사업부에 관련된 기획 관리를 수행할 거고 재무는 전사와 관련된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 경매 운영은 뭐 차량 매각 관련된 중고차 사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고차 경매 운영이 그냥 일반 생신입이 들어간다라기보단
차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고차 상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알바라든지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 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업무를 보시면 차급별, 차종별 매각 가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차가 지금 잔존 가치가 얼마나 남았는지, 감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들은 아마 정비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나 진짜 말씀드린 중고차를 한번 딜러를 해보신 분들이 보통 여기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우대가 될 것 같고요. 인턴 전형으로 넘어오면 전략기획입니다. 전략기획은 앞서 말씀드린 재무와 같이 전사의 전략을 이 세 가지 사업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뭐 기획을 세우신 분들인데 독특하게 저는 이런 전형은 보통 이런 직무는 일반 전형으로 모집할 것 같은데 네. 인턴 전형으로 모집한다는 게 조금 특징이고 오토렌탈 영업이 마지막으로 열려 있어요. 오토렌탈은 말 그대로 롯데렌터카 그 사업부 그리고 지점에 가서 실제로 B2C 고객들을 만나면서 저희 그 차 좀 렌트 해주면 신차 장기 렌터카 이런 것처럼 실제로 고객과의 대면에서 장기 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B2B, B2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업적인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의외인 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티오가 보통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롯데렌탈의 오토렌탈 영업은 네. 티오가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입사하신 분들을 보면 비슷하게 구성이 된다는 걸 봐서 신기하네요. 여성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리고 대신 근무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아. 여러분들이 그 근무하시는 그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분명히 롯데렌터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내가 차에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자신이 있다, 적극적이다, 외향적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번 지원을 해보셔야 되는 포지션이 인턴의 오토렌탈 영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